여러분은 거절을 잘하시나요? 거절은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기에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지기에 거절을 잘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지혜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거절법, 거절을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솔하게 거절하라. 거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하게 이유를 전달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왜 도와주기 어려운지 솔직히 설명하면 그가 불편함 없이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거절을 납득하기 쉬워지고 섭섭함이나 오해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부탁을 해왔을 때 지금은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는 돕기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설명하면 친구도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친구는 단순히 거절이 아닌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고 섭섭함이나 불만보다는 상대의 사정을 헤아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유를 전달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이 진솔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안 돼, 혹은 못해라고 짧게 말하면 상대방은 그 이유를 몰라 오해하거나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 준다면 상대방은 진심을 느끼고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많아서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 미안해라고 한다면 상대방도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솔한 태도는 일상에서의 신뢰를 쌓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나 부탁을 거절당할 때 이유 없는 거절을 받으면 자신의 마음을 무시당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진심 어린 설명은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게 되어 상호 간의 신뢰를 더욱 높여준다. 거절을 해야 할 때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부탁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거절이 항상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진솔하게 다가가는 노력이 쌓이면 상대방도 점차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두 번째, 거절할 때 대안을 제시하라. 거절을 할 때 상대방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거절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상대방이 부탁한 일을 바로 들어주기 어렵다면 그 대신 다른 형태로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전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큰 부탁을 했는데 내가 현재 바쁜 상황이라 도와주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다른 방식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울게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상대방은 이 말로 인해 거절의 이유를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대안을 제시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오늘은 바빠서 안 되지만 주말에 시간이 좀 나니 그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보다 명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거절을 하면 상대방은 나의 상황을 납득하게 되고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게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혹시 다른 필요한 게 있다면 알려줘. 그 부분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돕고 싶어와 같이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달되며 거절이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대방은 단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서운함이나 불만보다는 나의 진심 어린 태도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절당하면 일시적으로 서운할 수 있지만 거절하는 쪽에서 진심을 담아 대안을 제시하면 그 서운함은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상대방은 내가 그의 부탁을 진지하게 고려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거절이었더라도 내 상황을 존중하게 된다. 또한 나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거절을 하면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을 덜 느낄 수 있어 심리적으로 부담도 줄어든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해보고 제시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단호하게 하지 말고 다정하게 하라. 거절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다정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려면 상대방이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했는지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대신 다정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큰 부탁을 했을 때 그냥 안 되라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네가 지금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해.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내 상황이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담아 표현하면 상대방은 내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거절의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약간의 완충을 두는 것이 좋다.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여 상대방이 우리의 의사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려워서 미안해. 다음에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돕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관계가 단절되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특히 거절할 때는 존중하는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상대방을 배려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상황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의 사정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거절할 때 다정한 태도와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전하면 상대방이 거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거절이 필요할 때마다 상대방이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하되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관계의 지속에 도움을 준다. 네 번째, 유머를 섞어서 부담을 줄여라.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대방이 부탁을 해올 때 바로 거절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며 조금 웃음을 주는 표현을 덧붙여보자. 예를 들어 친구가 주말에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단순히 거절하는 대신 너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고맙긴 한데 이번 주말에는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다음에 보자라며 가벼운 농담으로 웃음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머를 더해 대화하면 상대방은 거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덜 부담을 느끼고 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다른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작스럽게 많은 일을 부탁할 때, 와, 나를 진짜 믿어주다니 고마워. 근데 이번엔 내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다음번에 꼭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가볍게 유머와 함께 거절하는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도 안 되라는 딱딱한 거절보다 부드럽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유머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소 누그러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절이 주는 어색함도 줄어든다. 상대방은 거절을 듣더라도 부정적인 감정 대신 웃음을 머금으며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거절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유머를 섞으면 상대방은 오히려 기분 좋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거절이 필요할 때 농담을 섞어 말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직접적인 거절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거절을 잘해야 오해받지 않는다. 거절은 상대방에게 실망을 줄까 두려워 미루기 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내 감정이나 상황을 상대가 오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며 거절하면 상대방은 왜 도움을 줄 수 없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도울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주면 상대도 납득하게 된다. 거절을 할 때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여건이 맞지 않아 돕기 어렵지만 다음 기회에 꼭 도울게와 같이 자신의 상황을 밝히며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거절을 하지 않고 모든 요청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상대방은 왜 거절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이때는 오히려 큰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거절을 잘하는 것은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절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내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거절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모든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아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내가 진실되게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게 된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며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결국 거절은 단순히 부탁을 거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신뢰 있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거절을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오해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때로는 거절을 통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기회를 주며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따라서 거절을 미루지 말고 상대방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거절을 잘해야 나를 소모하지 않는다. 모두의 요구를 거절 못하고 다 받아들이는 습관은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뿌듯하단 감정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에너지가 점차 줄어들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마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과도한 희생은 일시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를 소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크게 키우게 된다. 특히 내가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려다 보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를 점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거절은 나의 한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건강한 상태로 일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거절을 통해 얻는 여유 시간은 단지 휴식이나 쉬는 시간이 아닌 나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스스로를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며 나를 더욱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준다. 거절을 하는 것은 때때로 상대방에게도 나의 진심과 상황을 이해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가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기보다는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도 나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나를 소모하지 않으려면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를 유지하며 그로 인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거절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표현이며 내가 나의 한계를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거절은 단순히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행동이다. 이러한 거절을 통해 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거절을 잘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 된다. 내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내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7번째,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희생만 할 뿐이다. 모든 요청에 항상 응하다 보면 상대는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마치 내가 상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거절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거절을 통해 서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솔직하게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어렵겠다라고 말하면 친구도 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요구에 응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거절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내가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다. 또한 거절이 익숙해지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 희생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내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점점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 남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해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비록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싫고 힘들다는 티를 드러내지 않고 발벗고 나서 남을 도와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희생하고 대가 없는 도움만 준다. 이런 성격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들며 언젠가는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순수한 마음과 선의로 상대를 도우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예라고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한 부탁이 올바른 부탁인지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지 내가 들어주어도 되는 부탁인지를 천천히 판단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남을 도와준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인지를 판단하고 만약 무리하다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탁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탁은 말 그대로 부탁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고 부탁의 내용이나 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탁을 거절한다 해서 서운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나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니 정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에 부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라. 거절을 미안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마라.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위로하는 표현은 괜찮지만 너무 미안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이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기 난감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이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거절해도 괜찮다. 이런 기준에 의한 거절은 미안한 것이 아니다.
무리한 부탁을 계속하는 상대방이 무례한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거절법, 거절을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신가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언, 소중한 의견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